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이라는 끔찍한 고독의 시간. 칠흑 같은 안개 속에서 동료들의 백골과 함께 떠돌던 밀짚 모자 일당의 음악가 부룩. 그가 자신의 남은 목숨을 모두 걸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뎌내며 지켜낸 단 한 명의 소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정체가 사실은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숨겨둔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와 떡밥들이 가리키는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부룩은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증오해야 할 세계의 적을 가장 따뜻한 품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적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잔혹한 운명의 장난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역대급 뇌피셜과 수많은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우리는 오다 에이이치로가 설계한 거대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룩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가장 큰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과 수호입니다. 라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 그리고 이제는 슈리라는 이름의 연약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된 숭고한 기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룩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며 맹목적으로 이 서사를 아름다운 구원 서사로만 소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부룩이 슈리를 지켜내는 그 처절한 전투신들, 이면에 숨겨진 기괴한 위화감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과거 플로리안 트라이앵글에서의 고립이 부룩에게 남긴 심리적 상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생겼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할 정도로 맹목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체계정보, 아니 오로성과 이무는 부룩의 이런 깊은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조사된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충격적입니다. 슈리가 등장한 이후부터 밀짚 모자 일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적들이 슈리를 대하는 그 기묘한 태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단순히 불쌍한 망국의 공주를 쫓는 추격자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통제불능의 핵폭탄을 회수하려는 공포에 질린 자들의 몸짓이었습니다. 부룩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 그가 품고 있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떡밥의 파편들을 다시 모아봅시다. 슈리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 이질적인 공허함, 부룩의 뼈를 깎는 희생 앞에서도 미세하게 흔들리던 그녀의 그림자. 우리는 그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부했지만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다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악당의 형태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장에서는 다릅니다. 악은 가장 연약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얼굴을 하고 우리 아군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이 썰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부룩이 슈리를 지키기 위해 검을 뽑을 때마다 사실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카운트다운을 앞당기고 있다는 이 기막힌 모순. 이무가 짜놓은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부룩은 가장 비극적인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을 때 부룩의 멘탈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50년의 고독보다 더 깊은 시면으로 그를 밀어넣을 이 소름 돋는 잔혹 동화의 첫 페이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부룩의 시선에서 슈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과거 룸바 해적단을 지키지 못하고 요미요미 열매에 저주받은 능력으로 홀로 살아남아 뼈만 남은 채 50년을 칠흑 같은 바다에서 떠돌았던 그 끔찍한 무력감과 절망. 부룩에게 슈리는 단순한 가련한 공주가 아닙니다. 그녀는 부룩이 다시 한번 누군가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신의 존재 가치이자 과거에 대한 속죄의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브룩은 슈리의 이면에 숨겨진 기괴하고 서늘한 진실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커뮤니티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설, 바로 마타파드레스 떡밥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최신화의 배경 묘사를 다시 한번 현미경처럼 들여다봅시다. 슈리가 처음 밀짚모자 일당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찢겨진 하얀 드레스 자락에 묻어있던 검붉은 핏자국.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멸망한 왕국에서 도망치며 튄 불쌍한 희생자들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과 법의학적 관점에서 그 혈흔의 방향과 패턴을 분석한 해외의 소름돋는 뇌피셜은 완전히 다른 끔찍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피를 우연히 덮어쓴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를 깊숙이 찔러 넣었을 때 분출된 피가 역류하여 묻은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슈리의 고향이 잿더미가 된 그날 밤, 왕궁의 가장 깊은 밀실에서 국왕은 누군가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세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잔악한 해적들의 약탈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흔적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국왕의 가슴을 꿰뚫은 치명상은 거대하고 투박한 무기가 아닌 놀랍게도 아주 작고 예리한 얇은 칼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뇌리를 스치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슈리가 품속 깊은 곳에 자신의 목숨처럼 숨기고 다니는 은장도의 형태를 기억하십니까? 이 두 개의 떡밥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세계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속삭여지는 잔혹한 마타파드레스, 즉 친부 살해자의 전설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순결하고 가련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도륙하고 왕국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희대의 악녀라는 썰. 수사적 증거들은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슈리를 그날 밤의 진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끔씩 보여주는 그 서늘하고 공허한 눈빛,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묘하게 평온한 태도, 그리고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기괴한 음정의 자장가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사이코패스적인 끔찍한 성향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더욱 깊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국왕이 세계정부와 모종의 위험하고 금기시된 거래를 시도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혹은 그 거래의 핵심인 어떤 파괴적인 힘을 가로채기 위해 슈리가 존속살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뇌피셜이 지배적입니다. 브룩은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을 애써 짓누르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는 소녀가 사실은 세상을 기만하는 끔찍한 살인마라면 이 50년의 고독을 뚫고 찾아온 자신의 새로운 구원이 철저하게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브룩의 헌신적인 검격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우리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브룩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적들을 바라보며 안도할 때 슈리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가는 그 소름 돋는 미소, 브룩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든든한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얻은 마타파드레스가 은장도를 매만지며 다음 사냥감을 고르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진실이 브룩의 멘탈을 얼마나 처참하게 붕괴시킬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뼈가 시리도록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오다 H로 작가가 그렇게 단순하고 얄팍한 악녀 서사를 밀짚모자, 일당의 핵심 전개에 우겨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멀어 마타파드레스라는 표면적인 떡밥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 진짜 흑막은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논리와 정황 증거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이 잔혹동화의 진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슈리는 아버지를 죽인 잔악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세계정부,
아니, 세상의 정점에 군림하는 절대자 이무가 설계한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실험의 완벽한 피해자입니다. 최근 도리와 브로기를 세뇌시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 저주받은 기술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도미리버시입니다. 슈리의 기억과 정신은 이 악랄한 도미리버시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고 완전히 조작당했습니다. 그날 밤 왕궁의 밀실에서 국왕을 찌른 것은 물리적으로는 슈리의 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손을 움직인 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이무의 철저한 통제와 정신지배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손에는 피 묻은 은장도가 쥐어져 있고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어있는 그 끔찍한 지옥. 이무는 슈리에게 친부 살해라는 가짜 기억과 죄책감을 강제로 주입하여 그녀의 자아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입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기괴한 자장가는 사이코패스의 콧노래가 아니라 세뇌에 저항하며 남아있는 그녀의 진짜 영혼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무는 왜 일개만국의 공주에게 이토록 공을 들이며 가혹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여기서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역대급 뇌피셜이 등장합니다. 들으시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슈리가 그토록 텅 빈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세계 정부가 그녀를 마치 통제불능의 병기처럼 다루며 쫓는 진짜 이유. 그것은 슈리가 과거 누군가에 의해 혹은 어떤 목적에 의해 불로 수술을 받은 존재일 가능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젊음, 늙지 않는 육체. 이것은 오직 오퍼페 열매의 궁극 기법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무의 기나긴 수명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슈리는 이무의 생명 연장을 위한 예비 그릇이거나 불로 수술의 부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살아있는 실험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부르기 왜 그토록 슈리에 집착하며 자신의 뼈를 깎아서라도 지키려 했는지 그 무의식적인 끌림의 이유가 마침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5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요미요미 열매, 저주받은 해골부룩, 그리고 불로 수술이라는 끔찍한 저주에 갇혀 시간이 멈춰버린 육체를 가진 채 억울한 폐륜의 기억마저 강요당한 소녀 슈리. 이 둘은 너무나도 기괴하게 닮아 있습니다. 부룩은 세상을 파멸시킬 악당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게 짓밟힌 자신과 똑같이 영혼의 시간 속에 갇혀버린 가엾은 영혼을 필사적으로 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무의 도미리버시는 단순히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수준을 넘어 영혼의 밑바닥까지 파괴하여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슈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참혹한 희생양입니다.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부룩이 느낄 그 찢어지는 고통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소녀의 심장 깊은 곳에 세계 정부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칼날이 꽂혀 있었다는 사실.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부룩이 어떤 각성을 보여줄지. 1170일 화 이후의 전개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슬프고 처절한 핏빛 복수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은 곳, 세계 정부가 숨기고자 하는 가장 거대한 시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슈리의 왕국이 겪은 비극은 결코 우연한 해적들의 습격이나 단순한 내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피스 세계관을 관통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떡밥, 바로 웨트 블루의 존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웨트블루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바다의 이름이 아닙니다. 공백의 100년, 그 깊은 진실이 스몰된 역사의 무덤이자 세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의 영역이라는 뇌피셜이 지배적입니다. 슈리의 왕국은 바로 이 웨트블루와 맞닿아 있는, 아니 어쩌면
그 비밀의 열쇠를 수호하던 마지막 방파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정부, 특히 오로성과 이무가 느네카시 같은 성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 잔혹한 패턴을 복기해 보십시오.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오하라의 학자들은 버스터콜이라는 무자비한 폭력 아래 악마로 매도당하며 불태워졌습니다. 천룡인들의 끔찍한 사냥패였던 각별리는 아예 지도상에서 흔적조차 없이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리의 왕국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비극은 완벽하게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단순히 파괴하는 것을 넘어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오하라의 학자들이 세계를 멸망시킬 악마로 만들었듯 슈리를 아버지를 죽인 마타파드레스로 조작한 것은 그들의 징그럽도록 익숙한 수법입니다. 특히 최신화 1171화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바프의 하랄드 왕이 14년 전 세계 정부에 굴복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새 악마로부터 로키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 악마의 정체는 다름 아닌 군쿠로 위장한 이무, 킬링함, 그리고 소모였습니다. 이 역대급 떡밥을 슈리의 고향에 대입해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엘바프의 하랄드 왕은 굴복이라는 치욕을 선택해 멸망을 피했지만 슈리의 아버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웨트블루의 비밀과 블로 수술의 단서를 노리고 다가온 이 새 악마에게 끝까지 저항했고 그 대가로 왕국은 처참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이무와 킬링함, 소모라는 새 악마가 직접 개입한 학살극. 그들은 왕국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웨트블루의 기억을 영원히 바다바빠시니 보이시나 버다스야 한 밑바닥에 수장시키기 위해 생존자인 슈리에게 도미 리버시라는 끔찍한 기억 조작을 가해 진실을 완전히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의 멸망이 아니라 세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가장 악랄하고 철저한 인지적 학살입니다. 오하라가 지식의 소멸이었다면 갓벨리가 공간의 소멸이었고 슈리오의 왕국은 바로 기억과 영혼의 소멸인 것입니다. 부룩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주가 아닙니다. 그녀는 오하라의 의지, 갓벨리의 비극, 그리고 웨트블루의 잊혀진 역사가 응축된 살아있는 포네그리프 그 자체입니다. 세계 정부가 왜 그토록 병적으로 슈리를 추적하는지, 왜 그녀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포획하려고 하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슈리오의 뇌리 깊은 곳 세즈실라 도미리버시의 봉인 너머에는 새 악마가 저지른 잔혹한 만행과 웨트블루의 진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룩의 앙상한 뼈다귀는 지금 세계의 명운을 쥔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폭풍의 눈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 압도적인 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원피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호의 서사를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알라바스타의 수호신 펠과 비비 공주를 떠올립니다. 폭탄을 안고 잿빛 하늘로 날아오르던 펠의 숭고한 희생과 비장한 미소. 그것은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 희망과 구원을 상징하는 눈물의 명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오다 에이치로는 그 아름다웠던 알라바스타의 수호 서사를 가장 잔혹하고 기괴한 형태로 비틀어 지금 부룩과 슈리의 관계에 역대급으로 소름 돋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펠과 비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펠은 나라의 미래이자 한 줄기 비친 비비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비비의 영혼은 맑았고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으며 그들의 맹세는 알라바스타의 해방이라는 눈부신 정의를 향해 있었습니다. 수호자와 공주라는 이 완벽하고도 교과서적인 서사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감동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룩과 슈리의 서사는 어떻습니까? 이 둘의 궤적은 펠과 비비의 평행이론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면서도 동시에 끝없는 칠흑 같은 심연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부룩 역시 펠처럼 공주를 지키는 숭고하고 충직한 기사를 자처합니다. 자신의 앙상한 뼈가 산산조각 나고
하나뿐인 영혼이 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슈리를 지켜내겠다는 그 처절한 결기. 그 모습은 분명 알라바스타의 수호신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뇌피셜의 가장 끔찍한 바닥을 마주하게 됩니다. 펠이 안고 날아간 폭탄은 그저 물리적인 화약 덩어리였지만 브룩이 지금 온기를 나누며 품에 안고 있는 폭탄은 바로 슈리 그 자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비비의 눈물은 생명력이 넘쳤지만 슈리의 텅 빈 눈동자에는 눈물조차 말라붙게 만드는 이무의 지독한 악의만이 서려 있습니다. 슈리는 나라를 구원할 태양 같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녀는 도미 리버시에 의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불로 수술이라는 저주받은 굴레에 갇힌 채 언제 터져 세상을 파멸시킬지 모르는 끔찍한 기폭제입니다. 브로가드 심연을 들여다봅시다. 요미요미 열매가 가져다준 부활의 기적은 브룩에게 축복이 아니라 남겨진 자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안개 낀 바다 위에서 50년 동안 홀로 빙크스의 수를 부르며 겪었던 그 뼈가 시리는 고독. 브룩은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했기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압도적인 상실감입니다. 그렇기에 브룩의 수호는 펠의 그것처럼 맑고 이성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부여잡은 강박이자 과거 룸바 해적단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서 기인한 맹목적인 속죄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 잔혹동화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슈리의 뇌리 깊은 곳에 심어진 이무의 세뇌가 완전히 각성하는 그 역대급 충격의 순간, 슈리가 늘 품고 다니던 그 피 묻은 은장도의 칼끝이 적이 아닌 밀짚모자 일당, 혹은 가장 무방비하게 자신을 껴안고 있는 브룩의 심장을 향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브룩은 결코 그 검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을 찌른 그 가여운 마타파드레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소녀를 자신의 뼈 사이로 더 깊게 끌어안으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빙크스의 수를 불러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호자와 공주라는 위치가 주는 가장 잔인한 심리적 무게입니다. 펠은 죽음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전설로 남았지만 브룩은 정신적 파괴와 영혼의 붕괴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라바스타의 모래바람이 마침내 비를 부르며 희망을 노래했다면 지금 슈리와 브룩을 둘러싼 웨트블루의 차가운 안개는 완벽한 절망과 파멸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급 소름이 돋는 잔혹한 평행 이론 앞에서 오늘따라 브룩의 앙상한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애처롭고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이제 모든 떡밥의 퍼즐이 잔혹한 형태를 띠며 완성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지금 가장 치명적인 폭탄을 배에 태운 채 세계 정부의 진짜 흑막인 이무를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최신화 1171화에서 조로가 도착하며 무언가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슈리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밀짚모자 일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무의 끔찍한 도미 리버시에 의해 영혼이 조작되고 불로 수술이라는 역대급 저주에 걸린 채 마타파드레스의 오명을 뒤집어 쓴 가여운 소녀. 이 소름 돋는 진실 앞에서 태양신 니카로 각성한 루피는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루피의 분노는 오로성을 넘어 세상의 꼭대기에서 타인의 기억과 영혼을 장난감처럼 짓밟는 이무의 심장을 직접 겨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극적인 서사의 진짜 주인공이자 구원자는 결국 브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무가 슈리에게 걸어놓은 도미 리버시는 단순한 무력이나 패기로 깰 수 있는 얕은 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주파수를 완전히 뒤틀어버린 악마의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혼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울킹 브룩의 음악입니다. 최후의 전장에서 브룩은 뼈가 부서지고 영혼이 흩어지는 역대급 고통 속에서도 슈리의 차갑게 얼어붙은 심장 깊은 곳에 닿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진혼곡을 연주할 것이라는 뇌피셜은 우리를 벌써부터 오열하게 만듭니다. 부르기 부르는 생명의 찬가 빙크스의 술은 단순한 해적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50년의 고독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이자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약속의 증명입니다. 슈리의 왜곡된 기억 속 피투성이 은장도와 마타파드레스라는 끔찍한 환상 너머로 브룩의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슈리는 이무의 지배를 끊어내고 진짜 자신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브룩은 자신을 찌르려는 슈리의 칼날을 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오직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음표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피스 최종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가장 처절하지만 가장 눈부신 구원의 서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정의와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몸에 가장 끔찍한 세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 잔혹한 진실. 브룩과 슈리가 만들어갈 이 핏빛 가시밭길의 끝에 과연 태양이 떠오를 수 있을지 우리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이들의 항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적담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리에 역대급 충격과 소름을 선사했다면, 그리고 앞으로 밝혀질 원피스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저희 해적담과 함께 끝까지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세계 전부가 숨기고 있는 더 끔찍하고 거대한 떡밥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